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책 읽는 시간.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우리에겐 조금 낯선 작가죠. 치누아 아체베가 쓴 첫 번째 장편 소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난 치누아 아체베는 주로 아프리카의 정서를 대변하는 작품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체베가 28살에 집필한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는 195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약속받은 나이지리아가 정권 이양을 준비하던 시기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체베가 이 작품에서 정성 들여 묘사하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나이지리아의 역사와 그들의 문화를 복원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아체베는 이 작품이 탈식민주의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쓴 소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소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식민주의 담론과 같은 특수한 하도가 뒤따르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겠죠. 하지만 아체베의 소설이 아프리카 문학을 넘어 고전 문학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그 안에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힘이 숨어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소설은 19세기 말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 남자 오콩코에 대한 소개로 시작합니다. 나이지리아 니제르강 하류에 위치한 우무오피아에 살고 있는 오콩코는 마을의 유명인사입니다. 씨름대회에서 무려 7년 동안 우승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오콩코는 다른 부족과 싸운 2번의 전쟁에서 믿을 수 없는 용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우무오피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힘과 남자다움이었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또 강하고 남자다운 오콩코를 신임했습니다. 그 덕에 오콩코는 탈을 쓰고 조상신 역할을 하며 마을의 재판과 행사를 주관하던 애국을 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오콩코에게는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능력 없던 아버지가 남긴 빚을 모두 청산하고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아마 오콩코는 부족의 촌장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콩코의 삶은 지금보다 더 완벽해지는 걸까요? 하지만 소설의 일부가 끝나갈 무렵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을의 영웅이었던 오콩코가 한순간의 실수로 몰락한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실수로 고인의 아들을 살해한 오콩코. 우무오피아에 전례 없는 혼란이 찾아옵니다. 우발적인 죽음은 흔히 있었지만 이러한 경우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우무오피아에서는 범죄를 여성형과 남성형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실수로 인한 범죄는 여성형 범죄로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형은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인 오콩코는 더 이상 마을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실수라 할지라도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오콩코는 평생을 살아온 마을에서 추방됩니다. 최선을 다해 일궈온 삶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마을에서 추방된 오콩코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고향 마을 은반타로 향합니다. 도피성을 찾아 떠난 거죠. 어머니의 남동생 우첸두는 그런 오콩코를 말없이 받아줍니다. 그리고 오콩코가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거처와 작은 땅을 마련해 줍니다. 하지만 오콩코는 삶의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채 조용히 앉아 졸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 오콩코를 지켜보던 우첸두는 오콩고에게 어머니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이지리아의 여인들은 죽은 뒤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첸두는 그것이 자식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살아가면서 한 번은 경험하게 되는 무너짐의 순간,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고 느낄 때,
절망에 빠진 자녀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이지리아의 여인들은 오래전 떠난 고향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놀랍게도 다시 시작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달려가도 어머니의 땅은 우리를 향해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우첸드는 그것이 어머니가 가장 위대하다고 말하는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이후 오콩코는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어떤 실수나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어머니의 땅에서 다시 시작할 힘을 얻게 된 거죠. 하지만 7년 뒤 우무오피아로 돌아온 오콩코는 또 한 번의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백인들이 우무오피아의 교회와 법원, 학교를 설립하면서 이보족의 전통과 문화를 부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평생 옳다고 믿어왔던 가치가 한순간에 부정당하자 오콩코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두 번째 무너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무너짐은 첫 번째 무너짐보다 훨씬 더 강한 바람을 몰고 옵니다. 첫 번째 무너짐이 우발적 사고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두 번째 무너짐은 보다 거대한 차원의 몰락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무너짐을 피할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의 잘못이나 나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번째 무너짐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 결국 백인들의 전령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오콩코처럼 말입니다. 물론 소설에서 오콩코의 삶을 무너뜨린 표면적인 주체는 제국주의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작품이 인생에 대한 보편적인 성찰을 담아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몰락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설의 제목을 오콩코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라고 읽으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진다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중의적인 표현인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 오콩코처럼 우리의 삶도 언제든지 몰락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그럴 때 우리를 진정으로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치 앞도 모르겠다는 말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해서 인생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게다가 우리의 인생은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바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오콩코가 경험했던 두 번째 무너짐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에겐 어떤 몰락이 닥쳐올까요? 우리는 어떤 일로 무너지게 될까요? 너희의 젊음이 너희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나의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문장인데요. 그렇습니다. 늙음과 죽음, 인류가 결코 피할 수 없는 몰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비극적인 것은 때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사소한 이유로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머니의 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도망쳐 쉴 수 있는 안전한 땅이 존재한다면 정말 큰 위로가 될 테니까요. 개인적인 고백을 하자면 저는 우첸두가 어머니의 땅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특별한 어머니의 땅, 십자가를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할 땅을 허락하십니다. 죄인된 마음으로 무릎 꿇은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받아주고 위로하고 마침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어머니의 땅.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머니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콩코의 이야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도
오래된 옛날 이야기도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 같지만 곧 우리에게 닥칠 청구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드시 어머니의 땅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땅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땅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